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딱 8분만 집중해 주세요. 15년 넘게 당뇨로 병원만 들락날락하던 분이 이 식사법 세 가지만 지키고 혈당이 안정됐습니다. 주사도 줄고 합병증도 막았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병원에서도 강조하지 않는 당뇨인의 식사법 핵심 세 가지 원칙을 알려드릴 겁니다. 누구나 따라 할 수 있고 효과는 의사도 놀랄 정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인생이막을 더 건강하게 건강한 인생이막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중랑구에서 보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사상구에서 보고 계신 분은 없으실까요? 댓글로 지역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지역과 가까운 곳의 사연부터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버튼을 누르시고 누구보다 먼저 건강한 인생의 이막을 열어가 보세요.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가을 울산 북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68살 이모 어르신은 평소 혈당이 조금 높다는 진단을 받고도 음식 조절을 잘하지 못하셨습니다. 외식업을 하다 보니 손님 남은 음식도 자주 드시고 맛을 보기 위해 하루에도 몇 번씩 국물, 면, 반찬을 조금씩 드셨는데요. 결국 갑작스럽게 송긋 저림과 시야 흐려짐 증상이 찾아와 병원을 찾았고 당화혈 색소는 9.1, 혈당도 공복 기준으로 240을 넘겼습니다. 의사는 인슐린 투여를 권했지만 이 어르신은 우선 식사부터 바꿔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세 가지 식사 원칙만 지키며 한 달을 보내셨습니다. 그 결과 공복 혈당은 140 아래로 내려갔고 두 달 뒤 당화혈색소는 7.3으로 안정됐습니다. 지금도 병원에서는 약을 줄여가며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어르신이 지킨 단 세 가지, 당뇨 식사의 핵심이자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건강법,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탄수화물의 양보다 질을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에 걸리면은 밥량만 줄이거나 흰쌀밥을 반, 공기만 먹는 식으로 조절하십니다. 하지만 혈당은 단순히 양보다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흰쌀, 흰밀가루, 설탕은 체내에 들어오자마자 급격히 포도당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며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킵니다. 서울대 의대 내분비내과 김영중 교수는 같은 열량이라도 혈당 지수, 즉 GI 수치가 높은 음식은 당뇨 환자에게 더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밥의 양보다 종류를 먼저 바꿔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흰쌀밥을 현미밥과 보리밥으로 바꾸기만 해도 공복 혈당이 평균 20에서 30까지 낮아졌다는 임상 결과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탄수화물을 무조건 줄이는 게 아닙니다. 느리게 흡수되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곡물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귀리, 렌틸콩, 퀴노아 같은 잡곡을 섞고 하루에 한 번은 된장국이나 나물 반찬을 곁들여 섬유질 섭취를 늘리면 혈당은 훨씬 완만하게 유지됩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63살 유영자 씨는 매 끼니 흰쌀밥을 좋아해 두 공기씩 드셨습니다. 혈당은 항상 200을 넘겼고 아침에 눈이 자주 침침하다고 하셨는데요. 현미귀리 보리밥으로 바꾸고 나서 식후 피로감이 줄고 두 달 후 당화혈색소가 8.4에서 6.8로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하루 전체 식사의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당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밥부터 먹는 식사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당뇨인에게는 이 순서가 혈당 급등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 규슈대학 연구팀은 당뇨 환자들에게 식사 시 야채,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먹게 했고 일반 식사 순서를 따르는 환자들과 비교해
공복 혈당이 평균 19% 낮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 방식은 인슐린 분비를 보다 안정적으로 조절해 식후 혈당의 폭발적 상승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이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나물, 채소, 된장국 등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고 다음으로 고기, 생선, 두부 등 단백질을 섭취한 후 마지막에 밥이나 면을 소량 먹는 것입니다. 경기도 구리에 사는 71살 정철수 씨는 식후에 늘 손이 떨리고 피곤해 식사를 줄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순서만 바꾸고 나서 아침에 눈이 개운해졌고 3달 후 병원에서 식후 혈당이 30 이상 떨어졌다는 결과를 들었습니다. 세 번째 원칙입니다. 식사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혈당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식사를 거르거나 너무 늦게 먹는 것입니다.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혈당은 오히려 반대로 급상승하게 되며 이때 분비되는 코르티솔 호르몬이 인슐린 작용을 방해해 혈당 조절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박모 교수는 당뇨 환자에게 가장 안정적인 식사 간격은 4시간에서 5시간 간격이며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설명합니다. 특히 아침을 거르는 습관은 매우 위험합니다. 자기 전에 먹는 야식보다 아침 공복이 더 큰 혈당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64살 이정자 씨는 아침을 자주 거르고 늦은 점심에 폭식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공복 혈당이 250을 넘었고 인슐린 권유까지 받았지만 알람을 맞춰 3끼를 챙기고 간식을 견과류로 대체하자 식후 혈당이 안정되었고 복부 팽만감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뇨 관리의 핵심은 약이 아니라 식사입니다. 양보다 질, 순서, 그리고 간격. 이 3가지만 지켜도 혈당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처음 소개해드린 울산의 이모 어르신처럼 당화혈색소를 내리고 병원비 걱정 없이 지내고 싶다면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3가지 원칙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버튼을 누르시고 누구보다 먼저 건강한 인생의 이막을 열어가 보세요. 감사합니다. 당신의 인생 이막을 더 건강하게 건강한 인생 이막이었습니다.